자발적으로 나온 수많은 2030 청년들, 손수 적은 피켓을 들고 선관위를 나흘째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우파 좌파 나누지 않고 색깔 나누지 않고 정치 색깔 띄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권리를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것을 윤어게인이라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청년들이 정치색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이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이 규탄의 목소리를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 현장을 우리 돌직구쇼의 정혁진 특파원이 취재하고 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가서 청년들의 외침 보고 오셨는데 어떻던가요? 글쎄요, 제가 어제 교회가 그 근처여가지고 저희 교회가 거여동이어서 거기까지 간 김에 어떤가 해가지고 한 밤 9시쯤 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늦게 간 겁니다. 늦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다. 엄청나게 많았고 더 놀랐던 것은 그 시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유권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50대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누가 있었냐면 정말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제 눈에는 뭐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0% 이상 80% 가까이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시위 같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하나의 그 젊은이들의 모임 무슨 뭐 콘서트 같은 거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그다음 구호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다른 구호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재선거만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공원이니까 거기가 올림픽 공원이니까 행진을 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매우 질서 정연했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 뭐 커피도 나눠주고 생수도 나눠주고 저도 하나 받아서 마셨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2030 그다음에 또 제가 놀랬던 게 커플들이 많았어요. 남자 혼자 오거나 여자 혼자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커플처럼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2030들은요. 저희 같은 586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60년대에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2030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선진국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젊은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지난번 그 총선부터 대선부터 이번 지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선관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업무 처리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우리가 무시당한 거 아닌가 내 소중한 참정권이 이러다가 위협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씩 둘씩 저렇게 올림픽 공원이면 서울 그 중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까지 많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그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집회 나흘째입니다. 특정한 주체 세력 없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특히나 주목할 만한 건 2030 세대가 주축이 돼서 재선거, 참여권 침해, 애국가만 외치자라며 특정 정치색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자 없고 출퇴근 시 게릴라 시위, 인쇄된 현수막 피켓을 자제하고 손글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조기 자제령, 강경 보수와 거리를 두는 모습, 특정 정치 색깔로 이 모임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30 세대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뭘까요? 부정선거론자 아니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 문제를 떠나 절차가 무너졌으니 현장을 나온 것이다. 스벅 탱크데이 논란 땐 너도 나도 분노하며 한마디씩 얹더니 왜 침묵하나. 제도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화난다. 특정 정당 무조건 옹호 옳지 않다. 정치관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정치색이 아닌 공정을 우리 2030 청년들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은 청년들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을 침해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왜 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다른 또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소위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건 지금 본인들의 주장이 순수성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군요. 정당하다라는 부분들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구호가 재선거, 그다음에 참정권 침해, 예. 그리고 애국가만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일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주장을 또 거기다 섞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또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목소리들을 이제 정치권이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선관위의 어떤 이 부실 관리한 측면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제도적인 측면은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된 측면에서 뭔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 방법론을 찾아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익혔다라고 이제 그 숙지를 했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주장들이 거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방치하는 건 그런 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데는 그럴 만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황당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전주현 의원님이 부장판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지방의 이제 지역의 선관위원장도 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소쿠리 투표 때도 국민들이 참았고 여러 가지 선거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가족 채용 비리 때도 많은 국민들이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참정권 침해까지 국민들과 청년들이 보기에 이건 참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라고 느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도 제대로 못하냐. 지금 여기에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오고 있고 또 4일째 계속 이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만과 무능이 국민들의 감내 수준을 넘어선 거죠. 우리 2030 청년들이 공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그 선관위 그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를 했어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작년 대선 때에도 부실한 이 투표 관리 이런 게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 뭐 대표적인 게 2021년 소쿠리 투표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현상이 선거할 때마다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은 진상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문책도 하지만 제도 개선을 해서 제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선관위는 지금 무풍지내였단 말이에요. 성역입니다, 성역.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대상이 아니라는 거기에 그 선관위 논리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외부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투표 관리 부실. 이제 거기에서 급기야는 내가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6시까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대기표 받고 갔다가 7시, 8시, 10시까지 이제 투표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선관위의 무능과 또 오만이 2030 청년들의 분노를 찌른 거죠. 그래서 이 차제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네. 많은 청년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선관위에 대한 뭐 대대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년들의 분노.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출구조사나 개표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30 청년들이 이 대거 오세훈 시장에게 투표를 했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강세를 보였던 30대 여성들도 대거 절반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이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도 2030 세대들입니다. 앞서 한 2030의 인터뷰 저희 도직구쇼가 보내드렸는데 스타벅스 사태 때 지나친 정부 주도의 이 불매운동 주도가 좀 불편했다. 그리고 선택적 분노 이런 이야기들도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